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건부지 나왔어요. 건부지. 건부지에다가 건부감가 써보세요. 건부감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감가란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나중에 나올 거니까 이 용어도 잠깐 들어볼까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동차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후진하다가 뒤에 벽하고 부딪혀가지고 범퍼가 깨졌대요. 멀쩡했어요? 상했어요? 상했죠? 훼손됐대요. 상했대. 상한 만큼 가격이 증해지겠어요? 감해지겠어요? 감해지죠? 이런 걸 이제 감가상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먼저 봅시다. 토지 외에 아무것도 지상에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해요. 나지. 그냥 나지는 그냥 나지예요. 나지. 나대지라고 하지 마세요. 나대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지는 토지 외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나지다. 그렇게. 근데 건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붙어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지는 지상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활용상의 제약이 없죠. 이제 뭐 이렇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건물이 붙어있는 건부지는 건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3층짜리 창고 건물이 있다. 현재 용도로 쓰겠다면 현재 규모로 쓰겠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더 큰 건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하다 보면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나지 만들어 놓고 다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이 붙어 있는 건부지는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어떻게 된다? 감해진다.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 정도만 살짝 들어두시고요. 넘겨서 이제 10페이지 가보니까 이제 양가로 5번에 저 중간에 저기 동그라미 3번에 공지 보일 거예요. 공지 위쪽에 공지 보이죠? 공지는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땅인데 자 이게 볼게요. 한 필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한 300평 돼요. 300평. 근데 한 필지 전체에다 건축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럼 인접 토지에 있는 건물하고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건폐율.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물의 그림자가 깔고 앉아 있는 비율을 건폐율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건폐율이 50%다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토지가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떠가지고 토지 위 12시 방향에 태양이 머물러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전혀 없다면 건물의 그림자가 땅에 깔리지 않겠죠. 그죠? 근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그림자가 땅을 깔고 앉겠죠. 그게 50%. 그러면 전체 1000제곱미터 토지 중에 건물의 까만 그림자 면적은 몇 제곱미터가 돼야 된다. 500제곱미터. 나머지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땅을 뭐라 불러주냐면 공지. 그래서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어둔 땅을 공지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네. 다음 양가로 5번, 6번 여기까지만 정리할 텐데 법지 빈지가 있어요. 자, 법지 빈지 구분돼야 되는데 법지를 법사면 우리가 경사면을 법사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사도가 급한 요쪽에 주택과 요쪽에 주택이 있다. 근데 요 토지를 법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지는 이제 경사면이 급한 토지인데 아무튼 토지는 있는 거죠. 지적공구상의 지적구상의 토지가 있겠죠. 그러면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활용실익이 크다 작다. 활용실익이 작다 거의 없다. 이게 법지고 빈지는 우리 이제 부산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토지 단면을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썰물일 때는 물이 이만큼 차요. 이만큼. 밀물일 때 이만큼 찬데 여기를 이제 나중에 최대 만조유선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하루에 2번은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 요 부분 토지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지적 공부상의 토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20년 전에는 이랬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밀물이 차도 이만큼밖에 안 차.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빨간색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는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항상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토지를 빈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빈지는 공부상의 토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활용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이를 갖다가 빈지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빈지를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왠지 빈티 나는 느낌? 이래버리면 안 돼. 오히려 빈지가 활용실익이 있고 법지가 활용실익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네. 이제 맹지 대지까지만 볼 건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1번지 토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2번지 토지가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된 용어인데 2번지 토지는 필지의 어떤 한 면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않죠. 그건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도로가 안 보인다 해서 맹지, 건축이 안 되는 토지를 2번을 맹지라고 해요. 맹지. 근데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대자가 있어요. 대자가. 대자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요 대자는 지금 한자에 이렇게 나왔나요? 안 나왔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대지, 터대자 해가지고 지목대 할 때 이제 이 대자를 쓰거든요. 터대자를. 근데 요거는 한자가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 이게. 자루 모형의 토지래요. 자루 모형의 토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지금 물병이 있지만 옛날에 이제 그 뭐 소가죽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제 물 주머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3번지 토지는 도로하고 인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맹지는 아니지. 근데 1번지 토지처럼 이쁘게 도로하고 충분하게 많은 폭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도로하고 붙어 있는 폭은 좁고 뒤로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부정형 토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주머니 자루처럼 생겼다 해서 자루 모형의 토지다, 대지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용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네. 기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놔둬버리고요. 지금은. 다음 오른쪽 11페이지 보니까 주택의 분류가 나왔어요.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건드릴 테니까 대신에 단독주택은 왜 단독이라고 하느냐. 자, 어디 볼까요? 우리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가구. 다가구란 것은 가구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보니까 3층짜리 건물인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고 19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얘는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소유권자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한 동의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단독과 공동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자가 한 명이면 단독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3층짜리 건물인데 101호, 102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분 등기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층수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면적도 똑같다고 하자. 근데 여기는 소유권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그럼 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단독, 공동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한 동의 건물에 소유권자가 한 명이면 무슨 주택? 단독. 여러 명이면 공동주택.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네. 다음 넘기셔가지고 이제 12페이지 이제 부동산의 특성. 자, 이제 7번 볼까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근데 부동산 하면 크게 이제 토지란 부동산하고 건물이란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물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토지 가지고 풀어볼 텐데
토지의 특성 중에 토지의 자연적 또는 다른 말로 이제 본원적이라고 돼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문적 특성. 다른 말로 경제적 특성이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어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를 부동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데 사람이 토지를 못 움직이게끔 묶어 놓으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토지는 원래부터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해서 자연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본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부터 그랬다 해서 자연적 본원적 특성이라고 불러주고 그러면 이런 자연적 본원적 특성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선천적이고 불변적이고 고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자연적으로 부르는 거니까. 다음. 인문적 특성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 조금 전에 우리 후보지 이행지 해봤잖아요. 그렇죠? 뭐 후보지 이행지는 토지 스스로가 자기 용도를 바꿔 쓰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기의 필요 목적에 의해서 토지 용도를 이렇게 쓰다가 저렇게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스스로가 그런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문이라는 용어가 종종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인문.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냥 인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뭐 인문학 강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인문학 강의. 인문학 강의가 뭐냐? 어떻게 살면 재밌게 웃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 인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걸 또 경제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특성은 인문적 경제적 특성이다. 그럼 얘는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후천적이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이제 요 부분 주예요. 요거. 그래서 부동성도 있고 영속성도 있고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부동산 수요 공급도 하고 이제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하겠는데 요즘 이제 학원들이 개강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숫자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일부 학원들은 좀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놈 부동산 공부 자격증을 따서 뭐 하냐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1990년부터 2018년 몇 년 지났을까요? 90년부터 2018년이면 28년. 그죠? 강남의 아파트 값이 몇 배 올랐을까요? 89년, 88년, 2000년 비해서.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겠지만 30배 오른 데도 있고 40배 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른 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28년 동안 주택 가격이 쭉 이렇게 오르게끔 놔뒀다면 역대 정치 한 놈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뭐 오늘도 이런 말이 있던데. 아까 이제 인터넷 보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메스를 대고 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당근을 준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맞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쭉 오르면 놔두면 안 되죠. 당연히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좀 잠잠하다 꺾이지. 근데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면 또 안 되니까 살짝 또 풀어주면 또 오르고 꺾고 오르고 꺾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요. 계속. 근데 오르는 게 쭉 오르진 않죠. 올랐다 꺾이고 올랐다 꺾이고. 우리 주변 보세요.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아파트값 떨어진 지역이 있는지. 일부 지역은 극히 일부 동네만 그런 데가 있을지언정 나머지는 그런 데 없을걸요? 다 이렇게 올랐지. 그 이유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부증성이란 걸 해요. 토지 땅덩어리는 그대로인데 인간의 수요 욕구는 자꾸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이란 말도 배우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계속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는 있어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좀 만났는데, 요즘에 광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남 광주 이야기 나오지 않던가요? 잘, 공부도 못하고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뭐 그러신가 봐요. 네, 요즘 시험에 저기 뉴스에 잘 나오는 동네가 저 사는 동네인데, 아주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수업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술을 몇 잔 안 먹었어요. 술 안 취습니다. 멀쩡해요. 근데 이제 술 먹다 갑자기 집값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한테 독박 씌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랬더니 뭐 누구는 얼마 주고 샀고 얼마 올랐는데 했는데 다음 내 차례 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옆에 놈이 쟤 저점이 사가지고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2배 됐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어제 10몇만 원 제가 회집해서 다 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주택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차이는 좀 있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제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의 어떤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변화를 다 지금 십몇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뽑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야, 정도가 좀 심하더라고. 이렇게, 전남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신시가지를 10년 전부터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주택가격 오르는 차트를 다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들어가지고 다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분양가로 분양했던 구시가지에 이렇게 공급된 주택 가격 변화도 뽑는데, 평범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를 때는 차이가 2배, 3배 이상 확 차이가 이렇게 나버린 거야. 여기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1,000만 원 오르면 여기도 3,000만 원 오르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고 싶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학원도 똑같아. 참, 근데 나는 학생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주택 시장에서 과열 돼가지고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때는 학원생들이 많아요. 근데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학원생들이 쭉 빠져요. 근데 잘 생각해야지. 경기 안 좋을 때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손에 쥔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경기가 좋으면 학생들도 많고, 나쁘면 학생이 줄어들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학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택시장이 정부가 규제해가지고 얼어붙으니까 실제 학원 나오는 수강생들도 적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오셨나요? 미리 준비하려고 오셨죠?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죠. 근데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경기 안 좋을 때 자격증 따놓는 게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으면 우리 공인 중에 자격증 의미 없어요. 계속 나빠도 그렇고요. 우리는 돈 벌려면 시장이 출렁출렁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자격증 따가지고 그 사이에서 반 전문가가 돼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고 나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출렁출렁 해줘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좋은 시기가 됐어요. 이제 좋았다 꺾이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이제 한번 갈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 책 보니까 반가로 1번에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나왔죠. 그래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보니까 기억 체크해봐요. 기억.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아까 제가 그랬네. 그 공시 방법 이야기하면서 모자는 움직이는 거죠. 경제적 가치도 싸고.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 이 물건이 있는 지리적 위치를 쓰고 소유자 쓰고 소유권 변동이 이런 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동산은 움직이니까 그냥 공시 방법이 점유고. 하나, 토지 건물은 경제적 가치도 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적 장부에다가 위치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다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거. 다음, 니은 부동산 현상 활동을 국지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지화. 이게 이제 좀 시험이 잘 나와요. 국지화. 그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도 써봐요. 지역화. 국지화, 지역화.
우리 시험에 이런 오답이 나오기도 하네요. 동일한 용도, 동일한 면적의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가격 체계가 나타난다. 틀렸다. 틀렸죠?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용도,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그걸 갖다가 지역화, 국지화라고 합니다. 제일 잘 나오는 지문 중에 또 하나예요. 다음. 니은 두 번째 줄에 임장활동 밑줄을 그어볼래요? 임장활동. 이제 임장활동이라는 용어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임장활동이에요. 임장활동. 아침부터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저기 대전 어디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잘 모르겠다고. 근데 나는 지금 부산에 있는데 바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나 바쁘니까 그 대전에 있는 땅 택배로 싸가지고 부산으로 보내. 내가 보고 다시 보낼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반 제한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된다.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 다음. 저기 비읍. 외부 효과 발생. 아까 외부 효과 들어보지 않았어요? 정외부 효과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군요. 정외부 효과 핀피. 부외부 효과는 님비. 들어봤죠? 자동차는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외부 지역은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두 번째, 영속성.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가 영속성이에요. 동그라미 2번 6개 시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 다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은 기역 먼저 볼 거예요. 장기. 아까도 우리 그 1교시 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근데 분필은 비내구재라고 이야기해요. 비내구재. 내구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물은 토지는 내구성이 있다고 그래.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내구성은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건물은 영원히 존재하진 않지만 반영구적으로 존재하죠. 내구성이 있다고 그래.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죠. 그냥 내구성, 내구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분필은 오늘 제가 수업하면서도 분필을 몇 개 부러뜨렸어요. 여기 상처들이 있네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분필은 장기란 말이 없어요.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쓰다가 어느 순간에 부러지면 버려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분필을 이용할 때는 저 분필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지금 쓰고 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토지를 개발할 때 토지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황만 고려할 게 아니고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당연히 장기적 관점 하에 개발, 관리, 투자 등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라. 장기적 배려 중요하고요. 니은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오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들으세요. 토지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도 내가 이 토지를 부동산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얻다가 나중에 10년 지나면 이 토지 없어지지 않죠? 그죠? 그럼 내가 운영하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그래서 운영 수익과 처분 수익도 가능하면서 다음. 이 커피가 있어요. 잠깐 빌려주세요. 안 먹을게요. 다 먹었네. 이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를 이 학생이 저한테 빌려달래. 커피는 임대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줬는데 이거 다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토지는 없어지지 않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다. 다음. 디귿은 지금 다룰 내용 아니고 미음. 물리적 감가상각의 논리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일반 재화는요, 수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없어요. 언젠가는 없어져. 그러니까 일반 재화는 쓰다가 훼손되면, 지웠나? 훼손되면 가치가 그만큼 까이는 거죠. 근데 토지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미음. 가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적용을 배제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분필은 영속성이 없어요. 쓰다 보면 언젠가 소모되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분필 만드는 공장 가봤더니 계속 분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장 사장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내가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학원들 다 돌아다녀 보니까 분필이 없는 학원, 분필이 없는 학교가 없더라. 다 분필이 있더라. 근데 당신은 왜 계속 만드세요? 라고 하니까 사장이 그래요. 아, 지금 학원이나 학교에서 쓰고 있는 분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소모되고 없어집니다. 그럼 또 사러 오지 않을까요? 그걸 대비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제한은 그래요. 지금 당장 소비자가 사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쓰고 있는 물건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또 사러 오겠지 뭐 하고 만드는 거야. 근데 토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물리적인 양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제화처럼 없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비읍.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니까 가치 보존력이 투자 자산으로 안전함으로 투자재로 선호된다. 당연하겠죠. 예, 당연하겠죠. 다음 넘겨서 부증성이 시험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가 부증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부증성의 이제 첫 번째 공급을 한번 볼 거예요. 공급. 자, A지역이 있는데 A지역은 토지가 100만 제곱미터예요. A지역 내에서 택지가 30만 제곱미터가 있고 농지가 30만 제곱미터, 임야가 40만 제곱미터가 있어요. 계산 문제 한번 해볼까요? 30 더하기 30 더하기 40은 얼마일까요? 이거 계산 못하신 분은 가방 싸고 나가세요. 학교 갈 수가 없어. 100만 맞죠? 그런데 A지역에 상가라든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A지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상가, 지금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지을 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택지가 필요하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죠. 그러면 농지 5만 제곱미터, 임야 5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택지량이 40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얼마죠? 25. 요거 35. 계산 문제 난이도가 확 높아졌어, 이제. 자, 요건 틀려도 이제 이해해 줄게요. 자, 40 더하기 25 더하기 35는 얼마? 계산 안 되나 보네? 100만이죠? 아까도 100만이고 지금도 100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토지에 물리적 공급이란 말이 있어요. 어디 봅시다. A지역은 토지가 100만 제곱미터인데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제곱미터당 100원일 때 토지 양은 100만 제곱미터. 맞죠? 근데 A지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땅값이 제곱미터당 150원으로 비싸질 수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토지 전체 양은 여전히 몇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 땅값이 50원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토지 전체 양은 얼마? 100만 제곱미터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A지역은 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알려주면서 수요는 D라고 쓰고 공급은 S라고 쓴다. 제가 알려줄게요. 다음 주에.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항상 수직이죠. 수직. 수직이란 것은 가격이 지하물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 수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A지역에서 택지라는 용도의 토지의 변화를 살펴보자. 맨 처음에 택지양이 얼마였죠? 30이었어요. 30. 그래서 자 택지양은 30만 제곱미터 있는데 제곱미터당 가격이 100원일 때 3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근데 택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택지 가격이 150원으로 비싸질 수도 있죠. 그럼 택지양은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했잖아요. 30에서 40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A지역 전체의 토지양 총량은 그대로인데 A지역 내에서 어떤 용도를 보니까 택지란 용도를 보니까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용도를 택지로 전용시켜서 택지의 공급도 가능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런 공급을 뭐라 불러주냐면 용도를 바꿔 쓰는 공급이다 해서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택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만 용도를 바꿔 쓰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별거 아닌데 여기서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와요.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모두 다 불가능하다. 이런 오답이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A지역 전체의 토지 총량은 아까도 100만, 지금도 100만. 그러니까 A지역 전체의 토지의 물리적인 총량은 절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 이 안에서 서로 용도를 바꿔서 전용해서 이용하는 공급, 즉 무슨 공급은?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하나 더 쓸게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대로 그대로 대답하셔야 돼. 자, A지역은 부증성이 적용되는 거죠. 부증성. A지역에서 택지 공급량은 증가했어요? 했잖아요. 30, 40. A지역에서 택지 공급량 증가했죠.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량이 증가되지 않는다가 부증성인데 A지역에서는 택지의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A지역에서는 부증성의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 OX. 부증성 예외는 없죠. 아까도 100만 제곱미터, 지금도 100만 제곱미터예요. 근데 똑같은 100만 제곱미터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용도를 줄이거나 늘려서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있으나 A지역 전체의 토지의 총량은 절대 변함이 없었죠. 따라서 부증성의 예외가 나타난다 이런 소리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무조건 틀려요. 절대로 부증성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다음. 두 번째. 희소성. 직가고. 우리 시험에 이 논리가 항상 바탕에 대해서 나와요.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그대로다. 요거. 양은 그대로다. 증가되지 않는다. 근데 인간의 수요는 자꾸 증가한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땅덩어리 양은 그대로인데 인간의 숫자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뭐 좀 하면서 이것저것 막 지금 준비하는 게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있죠.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이 몇 프로 될까요? 전체 중에. 거의 40%예요. 거의 40%. 1, 2인 가구 비율은 거의 절대적이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1인 가구 비율 좀 조사하면서 당연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논문도 있거든요. 그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결혼 정년기의 변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안 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가진 자는 좋아하겠죠. 물론 저도 그 수혜를 이번에 톡톡히 봤는데 좋아하는데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대단히 안 좋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상가 오른다. 임대료 오른다. 그러면 이제 물가 오르고 다 따라 오르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다가 어디까지인지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높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안 좋은 건데. 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보니까 한 이렇게 정년기가 좀 늦어진다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20대 후반 30대의 어떤 1인 가구 비율에서 40대 초반까지도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40대 이제 막 초반, 중반, 후반 되면 1인 가구 비율이 낮아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럴까? 결혼하니까. 좀 늦게 한 사람도 뭐 결혼을 좀 제법 하니까. 근데 다시 50대 중반 때부터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하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높아져요, 이제. 60대, 70대까지.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둘이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요즘 자식들하고 잘 안 살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사는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서 내가 또 이제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혼자 살면서 주택 평형수를 조사해 봤더니, 뭐 나는 혼자 살면 당연히 이제 한 투룸 정도, 뭐 많이 좀 넓어야 25평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 소득에 따라서 소득만 갖춰지면 혼자 살아도 40평대, 50평대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땅덩어리 양은 한정됐는데 자꾸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고 또 세대를 거듭하면서 인간의 수요 욕구는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토지가 점점 상대적으로 귀해지죠.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겠어, 내리겠어? 오르죠.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나온 게 이거야. 땅덩어리는 그대로고 수요가 증가하면 땅덩어리 양은 그대로인데 땅값만 오른다.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점차 이제 희소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독점 소유 욕구가 생기는 거야. 땅덩어리도 부족하고 주택도 부족한데 좋은 주택 부족한데 계속 집값 오른다? 그럼 오르기 전에 나도 하나 장만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집가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집가고라고 그래. 집가고. 집가고. 그러면 이런 집가고에 의해서 어떤 폐단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투기가 나타날 수 있겠죠. 투기. 예. 그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어떤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직주 불리현상도 나타납니다. 이제 직이 뭘 것 같아? 직장, 주거지. 자, 도심지는 너무 이제 땅값 비싸요. 그러니까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주로 상업 업무용 빌딩들, 직장들이 자리 잡고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주택 지불 능력이 낮죠. 그러니까 도시 외곽으로 밀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출퇴근하는 이런 모습들 등등등.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똑같은 한 필지의 면적에 대해서 시골은 땅값이 싸요. 그러니까 그냥 1층짜리, 2층짜리 듬성듬성 이용해도 괜찮아. 근데 도심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똑같은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토지 이용을 해야 되는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우리 학계론에 있잖아요. 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집. 이 집은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일집자를 말해. 앞으로 뭐 집약적, 뭐 집적 이익, 뭐 이제 집적 지향성 이런 소리 계속 나올 거예요. 모일집. 자, 보세요. 도심 땅값이 비싸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 2층, 3층 지으면 답이 돼, 안 돼?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적자지. 그러니까 건축 자본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건물을 높게 이렇게 짓는다. 그래서 과밀화된 토지 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무슨 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집약적 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토지 공개념이 당연히 도입되겠죠. 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를 소유 이용할 때는 개인의 사익만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 이제 이 말이 무서운 말인데요. 사회성, 공공성. 아까 제가 신탁이란 말 잠깐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하고 뭔가를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그래. 공공이익을 위해서. 근데 개인이 안 따라준다. 그러면 사회성, 공공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사회성, 공공성을 위해서 수용하겠다. 왜? 토지 이용은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익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토지 소유권이 있는데 절대적 소유권이란 말이 있고 상대적 소유권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 앞에 있는 학생이 저한테 아침에 껌을 줬어요. 이 껌을 줬는데 제가 껌을 씹었어요. 근데 그 껌을 왜 제가 씹었냐면 제가 받았으니까 소유권이 저한테 있어서 제가 씹었는데 30초 씹다가 버려도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내 거니까. 30분 씹어도 그렇고요. 오늘 하루 종일 씹고 벽에다 붙여놓고 내일 또 씹어도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이 껌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는 나한테 있으니까. 근데 토지는 한정돼 있는 이 토지를 터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해요. 국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공법 같은 데서 왜 규제한 줄 알아요? 정부가 봤을 때는 이 토지는 개인의 완전한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개인의 이익을 보호를 하긴 하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의 사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권리만? 상대적 권리만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부증성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보시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을 잠깐 볼게요. 부증성 파생 특징의 동그라미 기억이 있어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제한은 부족하면 생산비만 투입하면 다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토지는 부족한다고 해서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니은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이 수직. 아까 설명했죠? 절대 양불변. 네. 다음 디귿. 토지 시장에서 공급자 경쟁보다 밑줄, 수요자 경쟁 야기.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지의 양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근데 토지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공급 양이 변해서 토지 가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토지 공급 양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수요 변화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토지는 수요자 경쟁이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리을 희소성. 미음 토지 문제, 토지 부족 문제, 집가고. 시옷 집약화. 비읍 토지 이용의 사실성 공공성, 토지 공개념 도입 근거. 절대적 소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한다. 그렇게. 네. 이제 부증성이 항상 시험에 나와요. 항상. 그리고 요놈은 우리 책 앞쪽에 이 자리에서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책 중간중간에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오지랖이 가장 넓은 놈 중에 또 하나는 놈이 요 놈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내용을 좀 기억해 두세요. 하나하나 어차피 다 배울 거니까 이런 거 놔두고 요거 이렇든 저렇든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인데 이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용도를 바꿔서 어떤 용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의 변화는 가능한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개별성 하나 있어요. 개별성은 이제 토지는 비슷한 토지는 세상에 존재할지언정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볼게요. 도로가 있는데 택지 개발에 의해서 1번지 2번지 토지가 있대요. 용도 지역이 똑같아요. 예. 지목이 똑같아. 면적이 똑같아. 그래도 위치가 다르잖아.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유사한 토지는 있을지언정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용어 딱 하나만. 동그라미 기억에 일물일가 법칙 적용 배제란 말이 나왔죠. 동그라미 1번에. 자, 일물일가는 이제 담배가 있죠. 담배는 SL한 담배가 있는데 담배는 동종의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물건이 존재해요. 동질의 물건이 있어. 그러면 SL한 담배가 있는데 부산에서 샀을 때하고 대구에서 샀을 때하고 서울에서 샀을 때 어떨 때 제일 맛있어? 똑같아.
어떨 때 가격이 싸? 똑같아. 그러니까 일반 제한은 일몰일가 법칙이 적용이 된대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일몰일가는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다가 이제 일몰일가인데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토지는 완벽하게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몰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어디? 택지하고 대지하고 누가 더 광의 개념이라고 그랬지 아까? 응? 대지. 대지가 더 광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쭉 하면서 빈지 법지 있죠? 빈지 법지. 어떤 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법지. 빈지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가 빈지다. 뭐 이런 소리 있었죠? 예. 다음. 나지 건부지에 있었죠? 건부, 감가. 나지 위에서 건물이 붙어 있는 건부지는 가치가 감해진다. 건부, 감가라는 소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지,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땅을 공지. 뭐 이런 내용들 쭉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맹지,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를 뭘 한다? 맹지. 그 다음에 도로하고 붙어있는 폭은 좁은데 뒤로 가서 넓어지는 부정형 획지, 토지를 뭘 한다? 자루대자 써가지고 무슨지? 대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동성. 자, 요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게 시험에 주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현상 활동이 전국적으로 균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지역화, 국지화된다.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또 외부 효과 발생, 아까 해봤죠?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등등등. 영속성.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산으로서 어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할 수도 있고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등등등. 부증성 제일 중요하죠. 이거.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아까나 지금이나 항상 100만 제곱미터 똑같다. 수직, 양고정. 물리적 공급 불가. 하나, 용도를 바꿔 쓰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다. 부증성이 예외라는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덩어리는 그대로고 인간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희소해져. 집가는 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독점 소유 욕구에 의한 투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비싼 토지에다가 뭔가 활용을 해서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는 무슨 적?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토지 공개념, 사회성 공공성을 내세워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적 권리만 인정한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고요.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인접성이라든지 인문적성 이런 것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놈은 부증성, 부동성, 영속성 이 세 놈을 집중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첫 수업을 했잖아요. 첫 수업을 18페이지 하나 더 펴봐야겠다. 18페이지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네. 그 양가로 3번에 그 동그라미 2번에 허드 나왔죠. 허드는 땡땡 가까움에 의해서 위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즉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과 접근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가와 접근성 접동그라미 허동그라미 접동그라미 묶으면 무슨 말이 돼요? 허동그라미 접동그라미 묶어 허접 옆에다 크게 써봐요. 허접 무슨 접이요? 지금 헤매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18페이지 하라니까 지금 안 보이면 그냥 아무 데나 크게 써놔 이렇게 허접 우리 학교로는 허씨가 2사람이 나와요.
허드도 성씨가 무슨 씨야? 허드니까 허씨지. 허씨. 나중에 다다음 주에 저 뒤에 허프가 나와. 허프. 허프도 성씨가 뭐예요? 허씨지. 앞에 허씨. 그래서 허씨들은 뭘 강조했다? 접근성 강조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냥 허접해. 허접허접. 허씨들이 뭘 강조했다? 접근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첫 수업 했는데요.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뭐 제가 뭐 굳이 이렇다 저렇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고, 합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신에 특히 우리 학개론 같은 경우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잘 끌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잘 가면 학개론이 합격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전략 과목이 돼야 돼요. 그게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알아서 잘 끌어가 줄 테니까 여러분도 난 할 수 있다. 우리 시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합격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우리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열심히 1년 동안 잘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손에 합격증을 쥐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자,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